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승만 대통령 건국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전 아나운서 김명숙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숭고한 정신과 또 그분이 남긴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우리 후세에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여러분께서도 뜻깊은 자리에서 한번 그 미래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겠다는 다짐과 열정으로 이 시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에는 애국가 제참이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음에는 순국선열, 아울러서 왕의 나라를 백성에게 돌려준 우남 이승만 박사의 명복을 빌며 다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 총회 아틀란타 지회장이신 유명화 목사님의 기도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도 소망도 없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며 이 땅에 참 소망과 참 빛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남수 회장님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시며 보편적 가치, 성경적 가치 위에 한미동맹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힘을 합하여 열방을 right side,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리가 강같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역대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빛낸 역대 회장들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근 부회장이신 김유강 박사의 역대 회장단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50년간 잘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75년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탄생을 하시고 100년 후인 1975년 7월의 탄신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순서는 먼저 성함을, 그 다음에 주요 직책, 그 다음에 연도 이렇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대는 허정님이시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고 1975년 7월에 회장을 취임하셨습니다. 2대는 윤치영 회장님이시고 이승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제1대 내무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1976년 3월에 회장이 취임하셨습니다. 3대는 오재경 전 문화공보부 장관이셨고 전 동아일보 사장이셨고 국제로타리 365지구 총재를 지내셨습니다. 1994년에서 1995년 8월까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4대는 신도환 회장님이신데 대한방공청년 총본부단장을 역임하셨고 용산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1998년 3월에서 2000년 3월까지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6대는 홍석현 회장님이신데 중앙일보 회장, TBC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1998년 3월에서 2000년 3월까지 회장을 하셨습니다. 7대는 이홍구 28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회장을 하셨습니다. 8대는 강영훈 21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2008년 1월에서 2011년 3월까지 회장을 하셨습니다. 9대는 이기수 17대 고려대 총장을 하셨고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0년 9월에서 2014년 9월까지 회장을 하셨습니다. 10대는 박진 회장님이신데 제16, 78대 종묘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국제지역대학원 석자 교수를 하셨고 외교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2016년 5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1대는 신철칙 회장님이신데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처장,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현재 우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2017년 1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4년간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12대는 황교안 제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셨습니다. 2021년 1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3대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시고 현 국회의원이신데 23년 12월에서 24년 3월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셔서 겸임을 할 수 없으셔가지고 사임을 하셔서 3개월만 하셨습니다. 14대는 김남수 미국 프라미스 교회 목사님이시고 414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2024년 6월에 취임하셔서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기수 회장님, 신철식 회장님, 한기환 회장님, 김남수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선양 사업에 앞장서서 기념사표를 지켜오신 회장님들 가운데 시간이 허락되셔서 어려운 일정 가운데 이렇게 오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초청 인사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먼저 저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14대 회장이신 김남수 회장께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초청 인사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덧붙여서 오늘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능학교에서 이렇게 5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귀한 정치, 또 경제, 또 산업 각 분야에 귀하신 어른들이 13대까지 회장을 맡아서 50년 가까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최근에 권영세 의원께서 직분을 맡아 시작을 하시기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선거가 있고 선거에 출마하시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으시고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우리 박진 장관님 회장 되실 때에 미주의 총회를 맡아서 또 미국에서 각 지회를 돌보고 있었고 또 한국에는 부회장으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14대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좀 감사하게도 아주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이 일을 맡게 된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50년을 지켜오신 우리 이 화장의 이 박사님의 패밀리들과 전직 회장님들과 임원들,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50주년은 참 큰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희년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햇수를 계기로 해서 7년을 7번 그래서 7년씩 7년이
77이 49, 다음 해를 50년으로 정하고 그 50년이 되면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은 큰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 새 출발하는 그런 율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경을 믿는 모든 분들은 그 50주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뉴욕 교회도 75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이 50주년을 맞는 해로 행사를 잘 마치고 지난번에는 각 지회에 한국에 있는 이승만 기념사업의 각 지회장님들과 임원들을 한 50여 명 모시고 뉴욕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고 저 바하마까지 가면서 선상에서 50주년 축하와 함께 16년 되는 414 운동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신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구약의 신년과 신약의 신년의 50주년 되는 의미가 인류 역사에도 같이 적용되는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50년이 되어서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시간이 엄청난 사회적인 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성경에서 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은 그 나팔을 불면 그 시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종됐던 사람이 몽땅 고향으로 집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또 땅을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빌려 쓰지 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그래서 50년이 차면 누구에서 빌렸든지 팔았든지 샀든지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빚진 것도 다 완전 해방되고 노예와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과 자유의 해를 선포할 때에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게 누구냐고 할 때 너희 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인류의 허물과 죄로 빚진 것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죄의 종 사망과 저주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런 은혜의 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러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와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0주년을 맞는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지금까지 축복하셨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마다 중소도시까지 그리고 저 미국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한민족이 가 있는 곳마다 기념사업회가 처처에 생겨나서 정말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외쳤던 자유와 평화와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는 어떻게 걸어왔던가. 오늘 참석하신 전직 회장님들의 말씀을 지금부터 반세기를 회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분들은 오늘 주로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3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걸 참고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3분 이내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1, 2, 3부로 가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3부에서는 이승만 시대 그 어렵고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대한민국 국민들, 그때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이승만 시대를 회고하는 그런 경험학이 오늘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식사와 함께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승만 기념사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9대 이기수 회장 때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9대 이기수 전 고려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잠깐 반세기를 회고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기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내한테 할애된 시간이 몇 분이냐고 그러니까 3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한 20분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승만은 교육 대통령이셨습니다. 당시 문맹자가 해방될 때 80%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민 소득이 1인당 7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천 불의 수출을 해서 세계 5, 6대 강국에 들어서고 저희가 4,000불의 소득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와 같이 교육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또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농지개혁법을 선포를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우리가 서울을 3일만 함량하면 노동자 농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공사나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개혁법을 공포해서 농민들이 소작농이 아니라 자작농으로 바꿔서 동료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과 연락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습니다. 평화선을 선포했습니다. 방공포로를 선포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많은 기념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회장 때 이를 기념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한마디 제안하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정읍 발언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단초를 제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엔 총회가 1, 2, 3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다. 그런데 이국에서 유엔 감시단의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48년 2월 26일 날 유엔 소총회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48년 8월 10월 건국되고 난 뒤에 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엔을 기려야 됩니다. 유엔의 날 우리가 유엔의 날을 기념일을 정해서 유엔의 날을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와준 그러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러한 행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기를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안 그러니까 좀 고맙습니다.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짤막하게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외연을 확 넓혀주는
그런 기폭제를 담당했던 때가 11대 신철식 회장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국무총리 신현학 국무총리 아드님이시고 역시 평생 동안 이승만 서양사업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던 분입니다. 신철식 11대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쓰면 되는데 이중으로 하나만 써야 돼. 저쪽 말고 저거만. 네. 저거 참 가져가 있지.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청받은 대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와서 여기 앉아서 보니까 2021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제가 퇴임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은 것이 2017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 후로 문재인 정권 내도록을 제가 아마 회장직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비참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너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마치 이승만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있던 시절이라 정말 황무지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제가 우선은 다녀보니까 좌파 세력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왜곡해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요새 가짜뉴스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적 팩트를 다 왜곡해서 그렇게 국민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행태가 쭉 자행돼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나와 있는 관련 서적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 다른 학문을 공부했으면 박사학위 하나쯤 받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나서서 좀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2시간짜리 강연 초록을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서 직접 강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에 150여 차례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거는 로타리 클럽이 지구별로 있는데 저는 회현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 전직 장차관들과 전직 검찰총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회원이 100명쯤 되는데 제가 첫 강연을 회원 로타리에서 제 돈으로 점심을 사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하는 날 회원 100명 중에 80명이 왔어요. 제가 밥을 산다 하고 이승만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80명이 왔는데 처음 하는 강연이랑 서툴러서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중간에 바빠서 나가신 분 2명 있고 나머지 화장실에도 갔다 오는 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그 내용 중에 80%는 처음 들어보는 거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 지도자 집단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몇 분의 부총리들과 그런 분들이 소위 4.19 세대라고 대학 다닐 때 4.19 데모에 참가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동이 돼서 3년 전에 이승만 교수의 4.19 세대들이 참배를 했죠. 그리고 2019년이 됐을 때 상해 임시정부 100년, 3.1절 100년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 방문단을 구성해서 돌아가신 이인수 박사님과 조혜자 여사님을 모시고 미주 9개 도시를 돌면서 이승만 강연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는 하와이에
한인 기독교회 설립도 100주년이 있어서 그때 또 2주 10개월 돌면서 강연을 한 번 있었습니다.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도 기념사업회 지회를 많이 설립했고, 사실 기념사업회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회계 직원 딱 한 명만 있었는데, 직원이라고는 연봉이 3천입니다. 근데 기념사업회 통장에는 2,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펼쳐서 좀 먹고 살게는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뛰었었는데, 이제 21년 말이 되니까 4년 반을 했고 역대 최장수 회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권도 바뀔 것 같고 이제 더 또 좀 훌륭한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활성화해 주시겠지. 그래서 제 후임으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맡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었는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자 하고 손을 들어서 50인의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우선 이걸 모금 활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승만 기념재단을 만들었고요. 그 이승만 기념재단의 이사로서 지금 열심히 봉직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간단히 전달해드리면 그동안에 여태까지 애를 써서 한 10만여 명이 기부를 해주셨고 금액으로는 175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저희가 모금 운동을 소위 경제인들에게 하진 않았어요. 우선 많은 국민 참여를 위해서 개미 군단을 위주로 쭉 모금을 해서 참여한 인원이 1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500억을 모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그래서 아주 갈 길이 멀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 옛날에 전경련 기업 집단들에 대해서 모금을 하려는 차에 12월 3일 계엄이 나오고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기업들한테 차마 기부금을 내시오 하고 얘기를 못한 채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국이 안정되고 내년부터 더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한 2년 안에 500억 모금을 달성하고 그리고 또 2년 안에 기념관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기념관 기본 설계를 만들어서 일단 서울시에 부지는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국립민속박물관 용도로 10,000평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기다 짓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 설계를 다 완성을 해서 그 땅이 서울시 땅이라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관교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관교부를 넘어서 용산개발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산개발추진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맡아야만 하는 좀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돼야 될 텐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앞날이 걱정이 되니까 김민석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기념관 짓는데 반대는 안 한다. 나는 그렇지만 국민 여론을 따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말을 했는데 국민 여론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한다 그러면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세컨 플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다 같이 이승만 운동을 해온 애국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성심껏 주변에도 그 필요성을 좀 설파해 주시고 모금 활동에도 독려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12대 회장을 지내신 12대입니다. 황교안 전 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신 황교안 전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지켜오신 여러 모두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조 여사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저는 가급적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제 사무적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 건국 기념관 사업 제가 처음에 이제 회장이 되니까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모님, 고모님도 만날 때마다 기념관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도모하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당시 보훈처 장관이 제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당신이 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전달이 됐는지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념 사업회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념관 일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뭐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한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념관이 만들어져 가게 됐다는 것을 뭐 또 역사에 기록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조직인데 회원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회원, 회비내는 회원들이 몇 안 되고 몇몇 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저는 이제 회원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좀 주력을 했었습니다. 내 욕심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본래 회원들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게 된 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젊어서부터 청년 때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노인 이승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이승만을 좀 되살려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연애를 매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을 했는데 당명이 뭐냐면 자유와 혁신입니다. 거기 자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이제 혁신은 박정희 대통령. 제가 왜 이걸 당명에까지 넣도록 하게 됐는가? 저는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너무 표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을 좀 되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그 한번 당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당 얘기에서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자유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괜찮죠? 네. 혁신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혁신을 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을 공산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폄훼하는 자들이 정말 쌓여 있어요. 저는 이 자들과 싸워서 반드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힘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회장은 은퇴했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계속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3분 이내로 하는데 비교적 시간이 타임 컨트롤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반세기를 회고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느낀 거는요. 여기 훌륭한 분들 많이 모셨는데 우리 기념사업회를 정말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후세들에게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또 내년, 후년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저희 기념사업회에 그 젊은 우리 후배들이 많이 참가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기념사업회에서 지향하는 앞으로의 미래 50년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 또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이승만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립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저희 정은찬 상임고문단장님, 최재형 상임고문님, 김문수 상임고문님, 또 박민식 법률고문님, 성기학 상임고문님께서 차례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정은찬 상임고문단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찬 40대 국립교육께서는 프리스톤 대학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후배로 경제학자로 여러분이 계하시는 기념사업회 상임고문단장이십니다. 한 2주 전에 문무일 총장님이 이승만 정신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숙제가 아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아직도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어쩌니 제가 제목을 좀 바꿔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은 너무 길어서 3분 내에 못할 것 같고 그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선 제목은 동반 성장과 이승만 정신입니다. 이승만 정신과 동반 성장이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두 개의 짐은 바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고착화라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 전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의 달콤한 선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결단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후대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라는 탁월한 외교력을 통해 안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했기에 우리는 튼튼한 안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직 경제 건설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이러한 해안과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의 신화에도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경제 모델은 한계에 부딪혀 0%대 성장률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소득 분배의 악화입니다. 지니 계수는 0.35를 넘어섰고 상위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극심한 편중 현상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멈췄고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가게로 흘러가지 않는 동맥 경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우리 역사의 성공 경험에서 찾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추천해온 동반성장의 철학, 즉 공정한 기회 제공과 경제 주체의 자생력 강화는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의 개혁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건국 당시 단행한 농지개혁을 보십시오. 당시 지주 중심의 소작제도는 대다수 국민을 빈곤에 가두는 굴레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과감히 혁파하여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내 땅이라는 자산을 갖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인 양질의 인적 자원을 길러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 아주 성공적인 초기 형태의 동반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농지개혁과 같은 심정으로 동반성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동반성장은 죄송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자 하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이자 거를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왜 동반성장해야 합니까? 첫째,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보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85%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혼자만 잘 나가서는 고용이 늘지 않고 국민소득도 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성과를 나누고 기술을 공유하여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들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는 다시 소비를 늘려 대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승자 독식의 정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부르고 이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나누자 하는 동반성장의 원칙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돈만 잘 버는 나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룰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죠? 3분 넘었죠? 벌써. 제가 좀 벗어왔습니다만 이걸 하는 시간이 너무 될 것 같아서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후반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호감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감사원장을 지내시고 기념사회 상임 고문의 막중한 역할을 잘하시고 트러스트 포럼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트러스트 포럼 상임 대표인 최재형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제 우리 김남수 회장님께서 희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50년 희년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희년을 여는 이 뜻깊은 자리에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오신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원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해방 이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와 민주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고 국제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시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닦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고 또 감동스러운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국 대통령의 그러한 업적들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그러한 무리들과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러한 빛나는 업적을 질시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또 오해에 묻혀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근거 없는 비난과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정신 그리고 그 업적들을 하나씩 밝히고 현창하면서 오늘 되살려온 것이 우리 기념사업회의 지난 50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오신 역대 회장님들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없던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치, 외교 안보의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쳐서 나라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실은 권력을 잡은 정부와 여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이라는 유명하에서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까지 흔들어대고 또 독재로 가는 길을 닦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자유와 민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유와 민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 지켜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 정신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50년보다 더 힘차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50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 정신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어갈 젊은 세대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노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완성, 통일에 대한 염원을 마음에 새기는 통일세대 그리고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한 자유와 민주의 새로운 주자들에게 새로운 50년의 희년의 문을 열어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고 달려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가득 차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난 50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50년 더 힘차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교육인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소개할 수도 없는 그 딱한 입장에 처한 게 우리 진행자들의 고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세기 기념사업회가 50년이 됐는데요. 이 호텔이 50년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 회장, 14대 회장 김남수 회장께서 프라미스 교회 50주년이 금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고 반가운 해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 그 크루스를 타고요 바하마로 우리 지회장, 충청도, 광주,
전라도, 울산, 제주 회장님 네 분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전부 다녀와서 미국과 한국의 이승만 지회장들 빛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호영 인천 지회장 어디 계세요?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저쪽에 그 코너에 있는 테이블에는 우리 정원찬 전 국무총리 상임 고문단장 계시고, 그리고 또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건국대학의 국민대학의 총장이신 현승일 박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좀 이따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그리고 우남 선양의 신수자 목사님, 그리고 젊은 우리 박은식 닥터 박 여기서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황교안 회장 때 8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차기정 자문위원, 일어나서 전부 다 박수 한번, 그 테이블 박수 한번 받아주시죠. 고맙습니다. 가운데 테이블로 잠깐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호텔 패스픽에 우리 행사 때마다 협조를 많이 해주신 이종철 자문위원장이자 우리 이사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 이화장 대표, 이병우 대표를 소개합니다. 고려대학답게 이승만 선양에 앞장서신 이기수 우리 부대회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역시 세계를 누비는 우리 신철식 11대 회장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관 배가운동에 깃발을 들어준 황교안 우리 12대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주년 프라미스 교회 창립 기념이자 세계적인 포포텐 창시자 우리 김남수 회장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 이화장에 지키고 있는 도혜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자 키우기 대단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임동철처럼 이렇게 굳게 일어서는 우리 제목이 한 분 있습니다. 강원도지사이신 김진태 지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정에 있어서 오늘 월요일날 일부러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우남 이승만 박사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청렴한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쓸만한 신인도가 가장 높고 깨끗하고 청렴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우리 김문수 전 장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패했다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김 장관님. 승 가운데 패가 보이고 패 가운데 승이 보인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애틀란타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애틀란타 신임 회장, 애틀란타 이승만 기록관이 소개될 겁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틀란타의 기념탑을 발전시켜서 100만 불을 기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 상임 고문님, 이분은 변함없이 일관성을 갖고 기념사업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상임 고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희망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 꽉 차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좀 전에도 대구에서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차를 2대 빌려가지고 이곳에 와서 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화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먼저 떠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고 넘치고 앞으로 크게 뻗어나가고 그런 좋은 서광이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남북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신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남북이 분단될 줄은 모르셨죠.
그냥 해방되고 독립하면 된다, 나라를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소련과 이 김일성이 남북을 38성으로 나눠가지고 분단이 됐고 또 전쟁 때도 끊임없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셨는데 북진 통일이 안 되고 정전협정을 맺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북 동포를 향해서 너무너무 찢어지는 가슴이셨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이 북진 통일이 돼서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셨는데 그 꿈이 좌절되는 순간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 동포를 향해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북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동포를 생각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도 반대하면서 북한 동포를 놔놓고 어떻게 정전협정을 하느냐 그 자체를 반대하시면서 결국 힘이 모자라서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통일을 잊지 않고 자유통일을 잊지 않고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진통일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북진통일이 무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 정신으로 자유의 정신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그 통일의 정신으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 세계적인 그 힘을 모아서 이 김정은의 압제체제 그리고 그의 맞장구를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정신은 이승만 정신밖에 없죠. 바로 이승만 정신을 이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확실하게 해서 저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념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승만 정신 이 이승만 정신이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이승만 정신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바로 북진통일 이 자유의 정신으로 북한까지 그 정신이 미쳐서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이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자유통일 이렇게 하시면 같이 자유통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이승만이 한바탕 했는데 누가 북진통일을 할 거야? 이게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북에 내가 호롤탄신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야. 이승만이 한바탕 했는데 누가 할 거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신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까? 지도자는 누구일까? 지도자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지도자 복이 있는 국민은 반드시 국군 융성을 이루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그 이름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박수받침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트러스 포럼 제일 먼저 손을 들어줬던 인물이 김진태 지사입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기념사업회 활동을 좀 했는데 요새는 이제 강원도에 가서 있는 바람에 한동안 참석을 못했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제명당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돌이켜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하고 미국의 뉴욕의 그 교회를 가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당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민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잘해주시더라고요. 큰 대형 교회에서 또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김남수 회장님이십니다.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활동을 그러다가 2020년에 또 국회의원에 떨어졌죠. 한때 참 우울한 그런 시기도 보냈는데 또 저를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어디 좋은 데 가서 호텔에 가서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러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또 신철식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념사업회 회장님들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다 그런 의리도 있고 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주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저기 화진포란 데 가면 통일 전망대가 있죠. 거기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가봤더니 몇 년 전에 갔더니 웬 무슨 김일성 별장이란 게 있어요. 가 보니까 그럴듯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웬 김일성 별장이 이 강원도 땅에 이게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옆에 가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있어요. 당연히 거기도 가서 보니까 어디가 더 잘 해놨느냐? 이 김일성 별장이라는 데를 더 잘 해놨어요. 그게 김일성이 제대로 된 별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별장을 할 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전쟁 중에 잠시 하룻밤 잔 모양이에요. 무슨 외국 선교사들 예배당을 건물을 그걸 가지고 뭘 홍보한답시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먼지만 쌓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3년 전에 그래서 뭐 제가 그걸 가만히 두고 받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해서 전면적인 완전히 리모델링 다시 먼지를 좀 벗겨내고 제대로 해서 이 초대 건국 대통령님이 쓰셨던 건물을 역사적으로 좀 다시 세워놓고 국민들도 와서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네. 이미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좀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12억을 들여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봄이면은 이제 그게 깨끗하게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념관도 지어야 되고 큰 사업들을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완공을 해서 내년 한 4월경 그때면 다 된다고 합니다. 준공을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해서 멋지게 테이프 커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축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50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다 협력을 해주신다면 공로패를 4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남수 회장님 나오셔서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으실 분은 권호영 인천지회장 나와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 기념사업회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또 이렇게 공로패를 받으신 분들께 공로패로서 감사의 마음을 담기 참 부족합니다. 대신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공로패 인천광역시 지회장 권오용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선양을 위한 귀하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승만 회원들의 대동단결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윤덕순 이사님. 윤덕순 이사님. 네, 전국 각 지회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행사를부터 교육 홍보에 나서고 있는 권호영 인천 지회장입니다. 다음에는 이사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윤덕순 이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같다고 합니다. 박영건 고문님 나와주세요. 30여 명 이상이 되는 고문님 가운데 24시간 비상체제로 기념사업회를 돕고 있는 박영건 고문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고문 허창식 씨 박영건. 오셨어요? 네. 허창식 나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공로패를 수여해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들께 축하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오늘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사를 해주실 분이 또 계십니다. 아까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전 국민대학교 총장님이셨던 현승일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일 박사님께서는 국회에서도 일을 하셨지만 특히 해공 신익희 기념사업회 회장을 오래 역임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 문 총장께서 저를 이렇게 축사를 하라 이렇게 하셔서 진정으로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문 총장께서 오늘 저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야기를 꼭 좀 그 자리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그 문 총장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라 한 것이 공자 앞에 가서 문자를 써라 이런 말씀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킨 자는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지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은 이승만 박사다. 이 말을 꼭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왕 그 말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축사에 대신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박사님들로 가득 찬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할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서는 또 우리 후학들이 또 때로는 관가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일본을 퇴폐시킴으로 우리가 강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복을 찾아서 이제 제대로 재구시를 하려면은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세우는 것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안이 5년간 신탁 통치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백성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많고 우리 역사나 우리 국민의 그 심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5년간 말이 5년간 신탁 통치지 이 5년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미소가 관리를 하다가 이거 일이 잘 안 된다. 좀 신탁 통치를 연기하겠다. 이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 박사께서는 카이로 선언이 나온 직후에 이미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 거기에서 나온 게 조선의 노예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in due course 거쳐서 한국을 독립국가를 만들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in due course라고 하는 것이 이 박사는 이러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무진장 신탁 통치 상태로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의회와 여로에다가 진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카이로 선언이 나온 약 1년 한 7, 8개월 후에 44년 연말에 얄타 회담에서 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을 한다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 박사께서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밀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인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답변을 받아내는 이 박사의 그 단수가 이게 얼마나 높은 단수입니까?
그리고 영국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처칠이 부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사는 한국 문제에 대한 그 장래의 그 전술의 자락을 일단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런데 45년, 이제 45년에 우리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말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 통치안이 나오자 한국 국민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전부 갈팡질팡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물론 갈팡질팡했고 국민들도 혼비백산했고, 이런데 이 박사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되자 25일날 12월 25일날 그것이 발표됐는데 바로 즉각 26일날 서울의 방송, 그때는 그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성으로. 우리 2,800만 조선민족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죠. 우리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상해 임정에서 온 분도 있고 국내에 전부 다가 정치가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뭐 그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은 다 정치가예요. 그런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하, 우리가 신탁 통치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신탁 통치 반대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밥도 못 먹는, 어제까지 식미지였던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강대국 전성국가가 결정해놓은 신탁 통치 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이 건국 불행을 반대로 하고 나오니까 가만히 정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고요. 이 나라가 이게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려고 이래야 되느냐. 아마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을 표방한 사람이 송진우 선생이었어요. 송진우 선생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신탁 통치를 지지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형편에 이걸 반대해서 되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회의적인 성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송진우 선생은 암살당했던 것이에요. 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송진우 선생은 우리가 감정으로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소위 훈전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후에 정국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굴러갈 수 없겠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한 석 달 하다가 이것이 그냥 결렬이 되어버리고 소련 대표는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 문제는 이것이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그러자 6월 3일, 그러니까 46년 6월 3일인데 6월 3일 이 박사께서 북쪽에는 이미 정권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남한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남한만이라도 뭐 임시적으로 뭘 하나 만들자. 국가 비슷한 임시정부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국제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을 하자 하는 소위 정업 발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말하면 남한 단정론입니다. 이것을 하니까 한국이 또 그때 또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측에서 이 박사를 폄하하고 매국노라고 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김구 선생 같은 분도 이 단정이라면 남북한의 영구분단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그때 갈팡 길팡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가장 확고하게 지지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 정치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그것을 지지한 분은 해공 신익기 선생입니다. 이 해공 신익기 선생은 그분이 임정에서 주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사실상의 주석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서 상의 임정을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부드럽게 서로 단합해가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춧돌과 같은 인물이고 그분의 지식이나 그분의 인품이나 이것이 탁월한 분입니다. 이 박사하고 임정 시절에도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분이에요. 이 박사께서 임정의 대통령으로 오셨을 때 해공 선생이 그 당시에 외무총장이었습니다. 나이 25살 먹은 외무부 장관입니다. 그것도 의정원에서 뽑은 거예요. 국회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탁월한 분인데 이 박사하고 이 해공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19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친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어머니고 저도 그 재료를 찾아보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해공하고 이 박사는 서로 허교를 했어요. 나이가 19살 차이입니다. 이 해공이 이 박사가 대통령 시절에 그때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들어가면 그 앞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고 그런 사진들은 많죠. 많고 대하는데 우남공이라고 부른다. 우남공. 대통령 나이 18살 자기 아버지 빨 되는 분을 우남공이라고 부르는데 해공이 금방져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허교를 하도록 한 분이 저는 이 박사가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상해에 왔을 적에 그때 해공 신익기 선생이 주관해가지고 상해의 임시헌법을 만듭니다. 그 임시헌법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지금 갖다 써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헌법으로 갖다 써도 현재 헌법보다도 하나도 더 뒤질 게 없는 완벽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오셔가지고 해공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자네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헌법을 만드냐. 이제 이런 각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이게 늘어나는 것이 저의 그 버릇인데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드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과 독립이 되느냐 하는 것이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떠버렸는데 이 박사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소위 방문 외교입니다. 우리 학술적으로는 그것을 방문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외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건국을 시킵니다. 이것이 나중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가지고 유엔 결의를 통해서 총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을 성립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박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박사가 잘하신 게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은 우선 대한민국을 유엔으로 끌고 가지고 미국 사람도 상상을 못하던 그러한 방안을 내가지고 미국의 조야를 완전히 설득을 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탄생시켜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걸고 거쳤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좀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듣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음악이 있고 1공화국에 수놓았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가 사그러지면은 두 패로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가 지금 빠르거든요. 지금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냥 가시면은 유감입니다.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젊은 세대로 조금 잠깐 방향을 틀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분은 호남 지역에서 열심히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은 의사입니다. 강북의 모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좀 활약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마 조선일보 칼럼에 많이 소개됐던 사람이 박은식 자문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은식 자문위원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 역임했던 박은식입니다. 네,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서울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오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의사 일을 하다가 아버님께서 아프셔가지고 광주에 자주 가게 되면서 한 당이 일당 독재를 하게 됐을 때 그 제 고향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시민단체 운동도 하고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칼럼도 쓰다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도부 당시 지도부에서 많은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왔던 분야가 호남이기 때문에 광주에 출마해서 장렬히 패배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에서 제가 수치를 그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역사 순서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30%, 박정희 대통령 62%, 전두환 대통령 16%, 노태우 18%, 김영삼 42%, 김대중 60%, 노무현 68%, 그리고 이명박 35%, 박근혜 17%, 문재인 33%, 윤석열 12%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이 결과를 보고서 너무나도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다른 대통령들 그럴 수 있다 쳐도 문재인 전 대통령 33%인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30%밖에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건국전쟁들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많이 학술적으로는 많이 규명이 되고 대화에 껴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정치에 참여하고 나서 방송에 계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KBS PD님들도 좀 자주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승만에 대한 대하 드라마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승만 같은 그런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고 그 조선시대에서 이 멋진 대한민국을 건국해낸 이 위인을 만들어낸 그 이승만 대통령의 대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태조 왕건 시대에 그 짤들이 돌아다녀요. 특히 우리 궁예, 우리 눈 한 거 가려가지고 누가 기침을 했느냐, 누가 마구니가 꼈느냐 하면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씬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젊은이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아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미화한 영화죠. 무려 1000만이에요. 1000만.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한 영화가 있었나요? 없어요.
국제시장에서 아주 간접적으로다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켰다 정도만 나왔는데 그 영화가 나오니까 좌파 영화계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영화를 방영하는 학교마다 막 난리가 나고 막 그거 방영 금지해야 된다. 좌파 평론가들이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분야의 문화예술계가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자본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 하나 만들어내고 KBS의 대하드라마로 이승만 대하드라마가 방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진영이 너무나도 갈라져 있죠. 다들 모자랍니다. 저도 정말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 당선되시라고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엔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다 모자랍니다. 한동훈 대표님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김진태 지사님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지만 서로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정답이 저기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 문화계에서 이기려면은 서로 단합이 되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달라도 쟤는 싸가지 없어, 쟤는 뭐가 좀 별로야, 쟤는 뭐가 별로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승만이 건국한 이 대한민국이 좋다, 멋지다, 사랑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호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뭉치만 하면 여러분께서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뭉치면 흩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떡이 좀 있거든요. 네. 떡 이제 저녁 부페는 조금 이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떡을 유인철 씨 어디께서 손 좀 들어와 주세요. 떡을 무슨 떡이죠? 70억 분의 1 떡입니다. 70억 분의 1 떡 케이크. 네, 떡 케이크. 70억 분의 1. 그걸 드셔보시면 알아요. 연락하셔서 잘라서 한 토막씩 드시고 미리 이 떡이 참 맛있고 좋대요. 그래서 떡을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고대 4.18 문화회가 있어요. 네네. 아세요? 네네. 잘은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4.19가 아니고 4.18인데 네. 그 고대 사후에 4.18 운암회가 뭔지 한번 회장님 한번 초청 한번 해볼까요? 네, 전영원 회장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18 고대 운암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에서 4.18 운암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지난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그 150주년 탄신을 맞이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하면은 4.19라고 하지 않고 4.18이라고 합니다. 4.18.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갖고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을 타도하는 데모를 일으킨 대학이 고려대학입니다. 그게 4.18 4월 18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고려대학은 4.19라고 하지 않고 4.18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4.19 세대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사실 저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부 정치학과에서 한국 정치론 가운데에서 3학점짜리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을 쭉 다루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의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과에서 그러는데 일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는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런 가운데 저희 고려대학교에 4.18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86, 87세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세상을 다 떠나가시면서 지금 한 3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이 떠나가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전신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부정과 부패 이거를 타도했던 그 선배들이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에 저를 비롯한 몇몇 우리 그 4.19 세대 후배들하고 그 다음에 4.18 세대들을 찾아뵙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면서 화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 날 고려대학교 4.18 세대 선배님들 모시고 한 250명이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배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분들이 축사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난 8월 29일 날 고대 4.18 운항 포럼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문물 총장님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4.18 운항 포럼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다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가 대학에서 은퇴를 하면서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강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어느 우리 정치지망 말씀을 했지만 가장 그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알리는 일은 문화예술, 학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지난번에 이승만 박사가 작사하신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혹시? 고목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지난 9월 17일 날 롯데 콘서트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작곡가에 의뢰해가지고 고목가를 가곡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고목가를 공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 다음에 한성감옥, 고목나무, 지금 배제학 등의 그 고목나무가 500년 된 고목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 등에 다니면서 대한제국의 말년에 대한제국이 지금 망해가는 모습을 고목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고목가를 작시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경로사로 되어 있는데 경로사는 지금 말씀드렸고 한성 감옥을 영화로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작가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너무나 훌륭한 영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나 건국 정신을 알리는 데는 또 그걸 웹툰으로 만들고 만화로 만들고 하는 작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참 유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난번에 고대 4.18 운항 그쪽 가보니까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대단했었습니다. 이제 떡을 아까 아주 그 유인철 씨가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해서 50주년 기념을 하셨는데 유인철 씨 고맙습니다. 우리 유인철 씨는 우리 유병화 그 운암산악회장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유병화 운암산악회장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자,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가심을 좀 하시고 부페는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음악이 흘러가면서 부페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암산악회 이 머슴을 맡고 있는 유병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향후 우남 선양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건국정신 연구를 좀 강화를 하자. 그래서 우남의 건국 외교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정비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협력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좀 확대를 해서 정례 학술 행사로 연구의 깊이를 좀 높였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50대 이하가 아마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세대의 교육 및 좀 대중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 청년 대상, 건국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혹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을 통해서 우남의 리더십과 건국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우남산악회의 경우에는 매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합시다. 매월 그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남산악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여 분의 그 회원들이 이 산악회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산악회에 약 한 30분 정도 우남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우남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미동맹 유산 그 국제 확산입니다. 영문 자료 이 아카이브 구축 또는 미국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국제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한 우남의 외교유산과 한미동맹의 기초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공간의 현대화, 현재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통해서 우남을 바로 알고 또 우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을 아주 잘 써오신 분이 있어요. 50주년 반세기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 소식을 듣고 어디 계시죠? 글을 써오신 분이 이무호 선생님 맞습니까? 잠깐 나오시죠. 이걸 우리 회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서예가로서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글씨를 한 72년 동안 글씨를 썼는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화장 명패를 쓴 것을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라든가 이한동 총리 이런 비석들을 제가 많이 썼는데 아까 신익희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오셨던데요. 제가 신익희 고택의 해공구가 또 이런 이제 삼인제 또 주련 같은 걸 써서 오늘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태조왕건도 말씀하시고 태조왕건도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서예를 해오면서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고 감상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한시협회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월의 시가 제가 70년도 초에 이 방국어라는 이 시를 보고 제가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고구 사녀연하고 분주풍진 50년이라 여런이 이제 분주하게 풍진 세월 50년 풍진 세월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도동에 있는 돈 옛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백수귀일에 흰머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상해변 상전벽해가 돼서 변했더라. 그래서 동풍휘루 고사정 동역바람 내 사랑 앞에서 눈물만 짓네. 그럼 이 시가 왜 그러면 이게 눈물만 지으시겠습니까? 이 어른의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려는 구구절절 그런 애틋한 마음과 또 충정 어린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틀랜타에 금년에 애틀랜타 갔다 와서 재작년에 저기 LA에 가서 태평양 바다에 가서 우리 이 어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크루저 선상에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우남 북부는 사녀연하니 이 문자를 따서 그대로 썼습니다. 우남 북부께서 연기처럼 이렇게 떠나시고 박미 선생이 70년이라 미국을 방문한 이 선생이 70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성덕 성군의 덕으로서 우리 한국이 오한 상해변 상전벽해로 변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상해변하니 서풍휘루 대양전이라 서녁 바람 대서양 태평양 앞에서 이렇게 눈물만 짓네. 제가 이 어른에 대한 그 구절절 여러분 이 어른의 시를 하나하나 보시면 충성심이 안 들어있는 그런 나라 사랑 걱정하는 일이 안 들어있는 시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에는 그 우남 선양의 목사님들 잠깐 일어나서 보실까요? 우리 이추익 목사님 일어나 보시고 백현우 목사님 또 여러분들 대표 되시는 신수자 목사님 대표 나오셔서